조선의 명의 유이태에 대한 이야기 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천년두골 삼인수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명의 유이태는 천연두와 홍역 등을 연구하여 마진편이라는 의학서를 남긴 인물이다. 숙종의 어의를 지냈고 안상 군수로 제수되었지만 부임을 고사하고 고향인 산청으로 돌아가 병자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어느 날 유이태의 집으로 한 청년이 노모를 얻고 찾아왔다. 노모의 병환이 깊어지자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소문난 유이태를 찾아온 것이다. 유이태가 첫눈에 보니 그 노모에게 맞는 약이 있긴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구하기가 어려워 병을 고칠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능력으로는 못 고칠 병일세. 어쩔 수 없구먼. 안 됩니다, 의원님. 부디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유이태의 거절에도 효성 깊은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명의가 돌봐주면 행여 차도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애걸복걸했다. 글쎄,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니까. 유이태도 아들의 정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가능성 없는 일에 헛된 희망을 품게 해서는 안 되기에 그냥 돌아가라고만 했다. 의원이라고 아무 병이나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닐세. 특히 자네 모친의 병은 하늘이 결정할 일이지 나로서는 범접할 바가 못 되네. 미안하네. 그 말을 들은 효자는 더 이상 매달리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노무를 들쳐업고 어둑어둑해진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노모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방이 이미 컴컴해진 데다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아들은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때마침 보이는 너럭바위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산골짜기를 헤매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깨진 박조각이었고 그 안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다. 아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목말라 하시니 산신령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모양이구나. 얼마 후 노모는 아들이 가져다 준 물을 받아 아주 맛있게 마셨다. 그러자 노모의 얼굴에 금세 혈색이 돋았다. 그러더니 노모가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의 모습을 요리조리 뜯어보다가 갑자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엄니! 노모는 그동안 병환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바람에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했고 걷지도 못했던 것이다. 노모의 급작스런 변화에 아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어찌되었든 효자는 노모를 얻고 다시 유이태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난 유이태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과연 효자한테는 하늘의 보살핌이 따로 있는가 보군. 자네의 어머니가 마신 물은 천년두골 삼인수라는 물일세. 즉 천년된 해골에 지렁이 3마리가 빠져 죽은 물인데 들어보기야 했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히 어찌 그 귀한 약을 구할 수 있었겠나. 아무튼 하늘이 자네의 효성에 감동하여 내린 약이니
앞으로도 노모를 성심껏 잘 모시게. 그것이 하늘이 내린 은덕에 보답하는 길일세. 두 번째 이야기, 유이태의 낙밤 비벽토 시작하겠습니다. 유이태가 천하명의로 알려졌을 때 그의 산청 집으로 급한 연락이 왔다. 청나라 고종이 중병을 앓게 되어 조선의 명의 유이태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유이태는 왕명을 받고 2달의 기한으로 청나라 왕진을 떠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청나라에 이르러 유이태가 고종을 침맥해 보니 천문창이라는 두창이었다. 남등창 여발저라 하여 당시의 의슬로는 좀처럼 고치기 힘든 부스럼의 일종이었다. 진맥을 마치고 객관으로 나와 깊이 고민해 보았지만 머리만 무거울 뿐 뾰족 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럭저럭 하룻밤을 지새우고 아침상을 받아 첫 술을 뜨는데 하필 밥숟가락이 뒤집혀 밥알이 상 밑으로 쏟아졌다. 그렇잖아도 입맛이 쓴 데다 식욕이 난리 없었던 유이태는 밥상을 밀쳐두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유이태는 쏟아진 밥알과 그릇의 밥을 모두 합친 다음 객관의 벽에 문질러 발랐다. 밥알들은 자연히 벽의 묵은 때와 뒤범벅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이태는 차일피일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큰 기대를 걸고 멀리서 불러온 조선의 명의가 별다른 처방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청 고종의 성화가 뒤따랐다. 무능한 의원이라는 손가락질도 분분했고 그럭저럭 한 달여를 보내고 나자 더 이상 지체하기도 힘들었다. 유이태는 비로소 객관 벽에 발라두었던 밥알을 긁어모아 고운 가루를 냈고 이튿날 그 가루를 갖고 궁궐로 들어가 고종의 환부에 넣어주었다. 그런 다음 하룻밤을 자고 들어가 살펴보니 오래된 부스럼에 물기가 가시고 제법 차도가 있었다. 그렇게 수일 동안 가루를 바꿔주자 환부가 아물었고 채 달포도 되기 전에 두창이 완치되었다. 그러고 나자 청 고종은 물론이고 청나라의 온 조종이 떠들썩하게 유이태를 명의로 떠받들게 되었다. 어느덧 2달이 되어 유이태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자 청 고종이 말했다. 그대야말로 천하의 명이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심중에 품어온 소원을 말해보라. 유이태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 짐의 뜻을 거역할 텐가? 그러지 말고 하나만 말해보라. 한참을 주저주저 하던 유이태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소인 예로부터 가산이 넉넉지 못하여 선대의 산소에 성물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염원이 있을 뿐입니다. 청 고종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호호, 조상을 추모하는 정신까지 갸륵하도다. 짐이 그 소원을 들어줄 테니 염려 말고 돌아가라. 유이태는 더없이 환송을 받고 무사히 귀국했다. 뒤이어 청초정에서 3대 양의 묘소에 쓸 성물을 갖춰 보내주었는데 지금도 그 성물이 전해오고 있다. 또 이 일로 인해 낙밤 비벽토 이야기가 널리 퍼졌는데 그 약효에 대해서도 온갖 말이 무성했다. 벽에다 밥알을 발랐으니 곰팡이가 피었을 것이고 그 곰팡이는 오늘날의 페니실린처럼 항균제 역할을 해 종기에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만약 그러했다면 페니실린보다 몇 세기나 앞선 것이므로
그 뛰어난 처방이 놀라울 따름이다.